강지우는 사무실에서 처음 이태준을 만났을 때 그는 세상에서 가장 믿음직한 사람이었다. 점심시간이면 그녀의 책상에 커피 한 잔을 살포시 내려놓고 회의 중에는 조용히 메모를 건네며 도움을 주던 남자. 누가 봐도 다정하고 사려 깊은 사람이었다. 강 대리, 오늘 저녁 괜찮아요? 퇴근길 엘리베이터에서 태준이 물었다. 지우는 살짝 당황했지만 그의 미소에 마음이 녹아내렸다. 네, 저녁이요. 네, 같이 밥 먹어요. 우리 회사에서만 말하는 사이로 있긴 좀 아쉽잖아요. 그렇게 시작된 둘의 연애는 빠르게 깊어졌다. 서로의 고민을 들어주고 힘든 하루를 함께 위로했다. 지우는 태준이 곁에 있으면 세상이 더 단단해지는 것 같았다. 그는 언제나 그녀를 보호해 줄 것 같았다. 결혼은 자연스러운 수순이었다. 연애 1년 만에 지우는 기쁜 마음으로 웨딩드레스를 골랐다.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부모님의 응원을 받으며 사랑하는 사람과 새로운 시작을 할 거라고 믿었다. 요즘에는 남자가 잘나면 여자가 집을 해오기도 하더라. 결혼 준비 중 시어머니 김미정이 한 말이었다. 지우는 순간 귀를 의심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태준이 옆에서 애써 웃으며 어머니를 만류했다. 엄마, 그런 얘기 왜 해? 그냥 고맙다고 하면 되잖아. 뭐, 고맙긴 하지. 하지만 우리 태준이도 잘났으니 너희 집에서 이렇게 해주는 거 아냐? 어색한 분위기가 흘렀다. 지우는 애써 미소를 지었다. 그땐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으니까. 결혼 후 지우는 결혼이 단순한 사랑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가장 먼저 마주한 현실은 시어머니의 간섭이었다. 지우나, 주말에 뭐해? 이번 주는 저희 둘 다 좀 쉬려고요, 어머니. 쉬긴 뭘 쉬어. 시댁에 좀 와야지. 우리 태준이도 피곤하지만 오잖아. 태준이 옆에서 한숨을 쉬었다. 엄마, 그냥 이번 주는 우리 좀 쉬게 둬. 다음 주에 갈게. 넌 가만히 있어. 시어머니가 오라면 오는 거야. 내가 뭔데 결정해. 전화를 끊고 나면 지훈과 태준은 결국 다투게 되었다. 아, 진짜 우리 엄마 좀 이해하면 안 돼. 이해하고 싶어. 하지만 어머님이 나한테 너무 무리한 요구를 하시는 건 태준 씨도 알잖아. 그냥 한 귀로 듣고 넘기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쉬운 일이야? 싸우다가도 지우는 스스로를 다독였다. 결혼이란 원래 이런 거겠지. 서로 맞춰가면서 사는 거잖아. 그렇게 자신을 설득하며 버텼다. 하지만 버티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다. 처음엔 작은 균열이었다. 자기야, 오늘 저녁 같이 먹을까? 아, 나 오늘 좀 늦어. 동료들이랑 저녁 약속 있어. 이유는 다양했다. 팀 회식, 친구들과의 약속, 운동 모임. 처음엔 이해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태준과 함께하는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다. 언젠가부터 지우는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자기야, 요즘 너무 바빠서 우리 같이 시간 보내는 게 너무 어렵다. 주말엔 뭐 할까? 아, 이번 주말에도 약속 있어. 미안해, 자기. 언젠가부터 미안해라는 말이 너무 쉽게 나오기 시작했다. 혼자 남은 집에서 텅 빈 소파를 바라보며 지우는 문득 생각했다. 결혼 전에는 이렇게까지 외롭지 않았는데 이상했다. 같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왜 혼자 사는 기분이 드는 걸까? 이태주는 요즘 유독 집에 늦게 들어왔다. 오늘도 늦어. 지훈이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이 서운함이 묻어났다. 응, 팀 회식이 있어서. 우리 신입 들어왔잖아. 분위기 좀 맞춰줘야지. 태주는 핸드폰 화면을 보며 대답했다. 지훈을 보지 않은 채 메시지를 확인하느라 바빴다. 요즘 회식이 너무 잦은 거 아니야? 그냥 요즘 일이 많잖아. 다들 스트레스도 받고 풀 데가 없으니까. 스트레스 푸는 게 꼭 술자리에서만 가능한 거야? 태준이 피식 웃었다.
너랑 있으면 푸는 게 아니라 더 쌓이잖아. 그 말에 지윤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무슨 뜻이야? 그냥 우리 요즘 맨날 이런 식이잖아. 뭘 해도 잔소리 듣는 기분이야. 내가 잔소리를 했다고 생각해. 그럼 뭐야? 난 그냥 일 마치고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건데. 꼭 이렇게 기분 나쁘게 만들어야 해. 태준이 한숨을 내쉬었다. 그리고는 자켓을 걸치며 말했다. 늦게 들어갈 거야. 먼저 자. 지유는 말없이 서 있었다. 먼저 자라고 저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말해도 되는 거야? 결혼 전에는 퇴근 후 집으로 가는 길마다 그녀에게 전화를 걸어왔던 남자였다.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오늘 어땠어? 힘든 일 없었어? 하고 물어주던 사람이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그녀가 자신의 귀찮은 존재가 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지유는 혼자 저녁을 먹고도 잠을 이루지 못했다. 밤 12시가 넘어가도 태주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일이 많아서 늦는 거겠지.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거겠지. 자신을 설득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통화 기록을 확인했다. 마지막 통화가 언제였더라. 그녀가 먼저 연락하지 않으면 남편은 하루 종일 연락을 하지 않는 날이 많아졌다. 회사에서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은 그 즈음이었다. 야, 들었어. 태준 대리 요즘 팀 내에서 좀 재밌는 소문이 돌던데. 점심을 먹고 사무실로 돌아가는 길, 동료들이 하는 말을 우연히 듣게 되었다. 무슨 소문? 같은 팀 계약직 직원 있잖아. 한서연. 지윤의 발걸음이 순간 멈췄다. 둘이 요즘 엄청 친하다며. 퇴근하고도 자주 같이 다닌다고 그러던데. 야, 회사 사람끼리 친할 수도 있지. 설마 그런 사이겠어. 그런데 좀 수상해. 다른 직원들도 이상하게 보고 있더라. 지유는 아무렇지 않은 척 걸어가면서도 가슴이 두근거렸다. 회사에서 태준과 가까운 사람이 누군지, 누구와 자주 대화하는지 알지 못할 리 없었다. 하지만 소문이라니. 아니야. 태준이 설마. 하지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장면들이 있었다. 한 번은 태준과 함께 점심을 먹으러 사내 카페테리아에 갔을 때였다. 멀리서 한서연이 다가왔고 태준의 얼굴이 순간 밝아졌다. 서연 씨. 오늘 회식 때 뭐 먹을지 정했어. 아, 아직요. 대리님은 뭐 드시고 싶으세요? 나는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너. 그 말이 유난히 거슬렸다. 태주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렇게 편하게 반말을 하지 않았다. 심지어 그녀에게도 사내에서는 늘 반말을 삼갔는데 그때 지훈이 우리도 조만간 같이 밥 한 번 먹자고 하자. 한서연은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네, 언제든요 라고 대답했었다. 그 눈빛이, 그 태도가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다. 그때부터였을까. 퇴근 후 태준이 핸드폰을 더욱 손에서 놓지 않게 된 것이. 새로운 비밀번호를 설정해 놓고 그녀가 다가오면 화면을 꺼버리는 것이. 설마. 지유는 손을 꽉 쥐었다. 의심하고 싶지 않았다. 그럴 리 없다고 믿고 싶었다. 하지만 남편의 달라진 태도가 그녀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 뭔가 잘못되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었다. 지유는 그날 밤에도 혼자 깨어 있었다. 태주는 여전히 귀가하지 않았다. 휴대폰 화면을 켜보니 시간은 새벽 1시 40분. 평소 같았으면 일이 많아서 그렇겠지라며 넘겼겠지만 이제는 아니었다. 오늘도 팀 회식이라고 했지. 그런데 왜 전화 한 통 없지? 이런 날이 반복된 게 얼마만이던가. 설마 했던 의심이 점점 그녀를 잠식해갔다. 그때였다. 띠링. 태준의 휴대폰이 진동하며 빛났다. 거실 테이블 위 무심히 던져진 그의 휴대폰 화면에는 카톡 메시지가 떠 있었다. 서연, 나 오늘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도 꼭 같이 가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지유는 천천히 손을 뻗었다. 태주는 평소에 핸드폰을 절대 손에서 놓지 않았다. 비밀번호도 바꾸었고 화면을 볼 때마다 조심스러워했었다.
이게 기회야. 조용히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손끝이 떨렸지만 마음을 다잡았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져다 대고 화면을 밀었다. 잠금 해제됨. 바보 같은 놈. 비밀번호를 바꿨다고 생각했지만 지윤의 지문은 그대로 등록되어 있었다. 태주는 자신이 이렇게까지 멍청할 줄은 몰랐을 것이다. 카카오톡을 열었다. 그리고 서연이라는 이름을 눌렀다. 서연 자기야, 오늘 너무 피곤했죠. 그래도 같이 있어서 행복했어요. 태준 피곤하긴. 너 보니까 피곤한 것도 다 풀리던데. 서연 다음 주에 여행 가기로 한 거 진짜예요?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태준 당연하지. 내 여친이랑 가는데. 기대해. 숨이 막혔다. 눈앞이 하얘졌다. 태준이? 여행, 여친. 말도 안 돼. 말도 안 된다고. 그 아래로 이어지는 사진들. 함께 찍은 다정한 셀카, 맞잡은 손, 호텔 거울 앞에서 찍은 사진들까지. 증거는 너무나 명확했다. 이제는 의심할 필요조차 없었다. 태준이 다른 여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그리고 그 여자와 사랑을 속삭이며 여행을 가기로 약속까지 하고 있었다. 지우는 휴대폰을 내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울컥 치미는 감정을 억눌렀다. 소리라도 내면 깰 것 같았다. 이게 꿈이면 좋겠다고, 이 모든 게 착각이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랐다. 하지만 아니다. 이건 명백한 현실이었다. 그렇다면 이제 자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 확실하게 끝내는 것. 지우는 조용히 핸드폰을 내려놓고 빠르게 자신의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다. 카카오톡 대화, 사진, 통화 목록까지. 모든 증거를 남김없이 확보했다. 이제 더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기로 했다. 다음 날 지우는 윤소희 변호사를 찾아갔다. 오랜 친구이자 뛰어난 이혼 전문 변호사였다. 너 올 줄 알았다. 소희는 지윤을 보자마자 말했다. 지윤은 웃음도 나오지 않았다. 그렇게 티가 났어. 이혼 상담이 필요해 보이는 얼굴이야. 자, 말해봐. 무슨 일이야? 지윤은 심호흡을 했다. 그리고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남편이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 그동안 쌓여왔던 의심. 그리고 어젯밤 직접 확인한 명백한 증거들까지. 소희는 조용히 듣고 있다가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잘했어. 냉정하게 행동한 거. 감정적으로 폭발하지 않고 증거부터 확보한 거. 진짜 잘했어. 그런데 이걸로 충분할까? 충분하고도 남아. 카톡 대화, 사진, 심지어 여행 계획까지. 이 정도면 법정에서 100% 내가 유리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해? 소희는 서류 몇 장을 꺼내며 설명했다. 첫째, 내가 결혼 후에 형성한 재산을 정리해야 해. 바람을 핀 배우자가 재산을 많이 가져가는 경우는 없어. 둘째, 상간녀에게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고 소희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덧붙였다. 셋째, 내가 남편을 가장 비참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보자.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씁쓸하게 웃었다. 비참하게. 내가 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돌려줘야지. 아직 시작도 안 했어.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걸 끝내기 위한 싸움이 시작될 것이다. 지우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했다. 이혼을 결심한 후 모든 것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이제 중요한 건 감정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어떻게 해야 가장 확실하게 끝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태준이 이혼 후 손가락만 빨게 만들 수 있을까? 그리고 시어머니, 김미정, 그 여자가 혹시라도 금전적인 요구를 하려 한다면 어떻게 차단할 수 있을까? 생각할수록 머리가 복잡해졌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이제 더 이상 지우는 당하고만 있지는 않겠다는 것이었다. 그녀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윤소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야, 변호사님. 일 버리자. 소희의 목소리가 전보다 더 가라앉아 있었다. 그래, 준비는 끝났어. 아직. 하지만 시작할 거야. 좋아. 그럼 먼저 재산 정리부터 하자. 다음 날, 지우는 친정 부모님을 찾아갔다. 부모님은 그녀가 집을 마련할 때 도움을 준 사람들이었다. 결혼할 당시 태준의 집에서는 단 한 푼도 보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마치 자기 아들이 큰 결정을 내린 것처럼 행동했다. 그때는 그냥 넘겼다. 하지만 이제는 모든 걸 법적으로 정리해야 했다. 부모님 앞에서 조용히 물었다. 아빠, 우리 집 아직 친정 명의로 돼 있어. 아버지는 순간 놀란 듯 고개를 들었다. 왜? 무슨 일 있니? 그냥 혹시라도 변수가 생기면 안 되니까. 확실히 하고 싶어서. 아버지는 천천히 한숨을 내쉬었다. 설마 내 시댁 쪽에서 뭘 요구할까봐 그러는 거야.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솔직히 모르겠어. 하지만 난 대비하고 싶어.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훈을 바라봤다. 그러더니 이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잘 생각했어. 그놈들 혹시라도 뭘 요구하면 단호하게 거절해야 한다. 그래서 등기부등본 확인해 봤어. 응. 다행히 아직 우리가 관리하고 있어. 너희가 결혼할 때 집을 준 거지. 문서상으로 넘긴 건 아니었잖니. 그 말을 듣고 지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이제 집 문제는 안전하다. 태준이 이혼 후 집을 요구하든 시어머니가 우리 아들이 살던 집이니 권리가 있다라고 떠들든 모든 법적 서류상으로 그들에게는 아무 권한도 없었다. 다음 단계는 태준이 이혼을 먼저 요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야 했다. 지우는 조용히 태준의 일상을 살폈다. 어디서 누구를 만나는지, 누구와 통화하는지, 심지어 카드 사용 내역까지 꼼꼼히 확인했다. 그리고 예상대로였다. 태준은 이제 노골적으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 어느 날 저녁, 태준은 집에 늦게 들어왔다. 지우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다. 오늘은 또 무슨 회식이야? 태준은 무심하게 대답했다. 그냥 팀원들이랑 술 한잔 했어. 그래. 그런데 왜 향수가 그렇게 강해? 태준의 표정이 순간 굳었다. 그리고 셔츠에 립스틱 묻은 것 같은데. 태준은 황급히 셔츠를 내려다봤다. 순간적으로 표정이 당황으로 변했다. 아, 이거 팀 여직원이 실수로 흘린 건데. 그쪽이 미안하다고 해서. 그쪽이? 누구? 그냥 서연이. 태준은 대수롭지 않다는 듯 대답했지만 지우는 그 순간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다. 자기 입으로 서연이라고 말해버렸으니까. 그래, 참 사이 좋네. 지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오히려 그게 더 효과적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 태준은 지훈이 화를 낼 줄 알았겠지만 그녀는 그냥 미소만 지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지훈은 다시 한번 태준의 핸드폰을 확인했다. 그가 샤워하는 동안 빠르게 메시지를 스크롤했다. 서연 자기, 오늘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우리 여행 갈 때 더 오랜 시간 함께해요. 태준 때는 우리만의 시간만 보내자. 여기까지 봤으면 됐다. 지우는 재빨리 증거를 확보한 후 다시 핸드폰을 원래 자리로 돌려놨다. 이제 확실한 증거는 다 모였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변호사 소희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훈 모든 준비 끝.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자. 이제부터는 그들의 예상 밖으로 그녀가 함정을 파놓을 차례였다. 비행기 티켓을 취소하고 공항을 나설 때까지만 해도 지우는 몰랐다. 오늘이 그녀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날이 될 거라는 걸. 원래라면 지금쯤 하늘 위를 날고 있어야 했다. 중요한 해외 출장이라 모든 일정을 철저히 준비해 두었는데 갑작스럽게 일정이 취소되었다. 출장 담당자가 황급히 연락을 해왔다. 강 대리님, 죄송하지만 파트너사 사정으로 일정이 미뤄졌어요. 다음 주로 조정될 것 같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피곤한 몸을 쉴 수 있다는 생각에 안도감도 들었다. 그래서 특별히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냥 조용히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다. 택시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평소와 다른 기분이 들었다. 아무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렸고 문을 열기 전에 잠시 망설였다. 그런데 문을 열기 직전 안쪽에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낯익은 목소리. 그리고 익숙하지 않은 하지만 어딘가에서 들어본 듯한 여자 목소리. 지우는 손에 쥔 가방을 더욱 꽉 쥐었다.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거실 한가운데 소파에 앉아 있는 두 사람. 이태준 그리고 한서연. 두 사람은 함께 와인을 마시며 웃고 있었다. 눈을 맞추고 자연스럽게 몸을 기울이고 처음엔 두 사람 모두 지훈이 들어온 걸 알아채지 못했다. 그냥 또 다른 세상 속에서 살고 있는 것처럼 가볍게 잔을 부딪히며 이야기하고 있었다. 자기, 요즘 너무 피곤했잖아. 그래도 오늘 우리 이렇게 단둘이 있는 거 너무 좋다. 그러니까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그 순간 지훈이 문을 닫는 소리가 났고 두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문 쪽으로 향했다. 순간 거실이 얼어붙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서연은 당황한 듯 황급히 몸을 일으켰다. 강 대리님. 태준은 황급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훈아, 왜 내가 여기 있어? 그 말에 지훈은 헛웃음을 지었다. 내가 왜 여기 있냐고? 아니, 출장 아니었어. 그제야 지훈은 깨달았다. 태준은 출장 가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담한 짓을 벌인 것이다. 아무런 걱정도 없이. 태준은 아직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당황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서연은 눈치를 보며 조용히 핸드백을 챙기려 했다. 그 모습을 본 지우는 일부러 천천히 한 발 앞으로 걸어 나갔다. 가려고 벌써. 서연은 움찔하며 손을 멈췄다. 아, 저 죄송합니다. 저는 그게 그냥 팀 회식 후에 잠깐 들른 거예요. 팀 회식 후에? 지우는 천천히 거실 테이블을 스캔했다. 와인 2잔, 안주로 놓인 치즈와 과일들. 아무리 봐도 팀 회식이 끝나고 들린 수준이 아니었다. 그럼 내 말대로라면 회사 팀원들 다 여기에 있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서연은 입을 꾹 다물었다. 그때 태준이 급히 나섰다. 지훈아, 제발 오해하지 마. 그냥 얘랑 가볍게 한잔한 것뿐이야. 그래. 그럼 난 왜 오해가 드는 걸까? 태준은 머뭇거리며 헛기침을 했다. 아니, 그게 내가 설명할게. 우리 그냥 얘기 좀 하자. 지우는 소파에 놓인 와인잔을 천천히 집어들었다. 잔을 들여다보다가 차갑게 말했다.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라면 내 핸드폰 좀 봐도 되겠어. 태준의 표정이 굳었다. 그제야 지우는 확신했다. 태준이 아무리 거짓말을 하더라도 그의 얼굴은 진실을 말하고 있었다. 당신 내 출장 가는 거 알고 있었지. 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불러들인 거고. 지우는 천천히 와인잔을 내려놓았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좋아. 너희들 오늘 제대로 걸렸어. 서연은 더 이상 서 있지도 못하고 눈치를 보며 주섬주섬 가방을 챙겼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그러자 태준이 황급히 그녀를 잡았다. 서연아, 잠깐만. 가만 있어봐. 지우는 그 장면을 보며 피식 웃었다. 왜? 같이 있었던 거 숨길 생각도 없으면서. 손까지 잡아주면 아주 완벽하겠네. 그 말에 태준은 당황하며 손을 놓았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이제부터 이 모든 것은 지훈이 원하는 대로 진행될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감정을 폭발시키지도 않았다. 울지도 않았다. 그저 이 상황을 철저하게 이어하기 위해 냉정하게 행동할 뿐이었다. 그리고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이제 너희 인생 아주 재미있어질 거야. 이틀 후 지우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윤소희를 마주하고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이미 모든 서류가 준비되어 있었다. 자, 이제 이걸 제출하면 게임 시작이다. 소희가 두꺼운 서류철을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리며 말했다. 서류 안에는 이혼 소송 청구서와 상간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서가 포함되어 있었다. 지효는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다.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해. 소희는 픽 웃었다. 지금 그 말이 나와. 내 남편이 내 집에서 바람 피우던 장면을 봤으면서도. 아니, 해야지. 제대로 해야지. 그렇지. 이혼도 싸움이야. 이 싸움, 내가 압승해야 해. 지효는 마지막으로 서류를 확인했다. 모든 내용이 완벽했다. 그녀가 가진 증거들,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할 자료들. 법적으로 유리한 것은 오직 그녀뿐이었다. 내가 법원에 서류 제출하는 건 오늘 오후 중에 진행할 거야. 그런데 남편한테 직접 알릴 생각이야? 지효는 미소를 지었다. 직접 전해줘야지. 그래야 더 확실히 각인될 테니까. 그날 저녁 지효는 일부러 태준이 퇴근할 시간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 평소처럼 태연한 얼굴로 저녁을 준비했다. 식탁에는 깔끔하게 차려진 저녁상이 놓였고 그녀는 일부러 평소와 다름없는 모습으로 태준을 맞았다. 퇴근 후 들어온 태준은 약간 피곤한 기색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윤의 태도가 이상하게 평온하다는 사실에 살짝 불안한 기색을 보였다.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밥을 차렸어? 지윤은 젓가락을 들며 가볍게 웃었다. 우리 마지막 식사가 될 수도 있으니까. 태준이 순간 젓가락을 들던 손을 멈추고 지윤을 바라봤다. 무슨 소리야? 그때 지윤은 조용히 옆자리에 놓아둔 봉투를 태준에게 건넸다. 태준은 의아한 얼굴로 그것을 받아들고 열어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혼 소송. 응. 그리고 내 불륜 상대 상간녀한테도 위자료 청구 들어갔어. 태준은 한동안 말이 없었다. 그는 서류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뭔가를 확인하려 했지만 읽을수록 표정이 점점 더 굳어갔다. 너 이거 진짜로 진행한다고? 그럼 이미 서류는 제출됐고 내 변호사한테도 연락할 거야. 야, 이건 좀 심한 거 아니야? 우리가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있어. 지효는 피식 웃었다. 심하다고. 넌 내가 한 짓을 생각도 안 해? 태주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다. 아니, 내가 바람핀 건 인정해. 하지만 이건 협의 이혼으로 끝내도 되잖아. 굳이 소송까지 걸 필요 있어. 지효는 단호하게 말했다. 협의 이혼, 그건 내가 원하는 방식이지. 난 다르게 끝낼 거야. 태주는 서류를 탁 던지며 한숨을 내쉬었다. 진짜 너 너무하는 거 아니야. 우리 그래도 몇 년을 같이 산 부부인데 이렇게까지 해야 해? 아니, 태준아. 우리가 몇 년을 같이 살았든 상관없어. 중요한 건 내가 날 배신했다는 거야. 태준은 애써 감정을 억누르려는 듯했다. 그러니까 미안하다고 했잖아. 그거 그냥 한순간의 실수였다고 하면 안 돼. 지우는 냉정하게 그를 바라봤다. 실수는 한 번이면 되는 거야. 하지만 넌 한 번이 아니었지. 그 여자랑 얼마나 오래 만났어? 몇 달, 아니면 몇 년? 태주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래, 넌 지금도 솔직하지 못하잖아. 그러니까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는 거야. 태주는 머리를 움켜쥐었다.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소송을 취소할 거야? 지효는 단호하게 대답했다. 없어. 너한테 선택지는 없어. 태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그녀를 쳐다봤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엿먹이려고 작정한 거야? 아니, 난 그냥 내가 한 짓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려는 것뿐이야. 그때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서연 자기야, 나 변호사한테서 연락 왔어. 나 어떻게 위자료 5천만 원이라는데 이거 진짜야. 태준의 표정이 더 굳어졌다.
그는 핸드폰을 황급히 내려놓았다. 하지만 지우는 이미 모든 걸 봤다. 그래. 내 여자친구도 이제 현실을 깨닫고 있겠지. 태주는 그녀를 노려봤다. 너 진짜 이렇게까지 나를 망가뜨리겠다는 거야? 아니, 난 내가 스스로 무너지는 걸 보고 있을 뿐이야.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잘 들어, 태준아. 넌 이제 나랑 이혼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여자랑도 엮이게 될 거야. 회사에서도 이 소문이 돌겠지. 너희 둘이 망하는데 얼마나 걸릴까? 생각보다 금방이겠더라. 태주는 이를 악물었다. 지윤아, 제발. 한 번만 봐주면 안 돼. 지윤은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한 번 봐줬어야지. 내가 바람을 피기 전에. 그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방으로 들어갔다. 남겨진 태주는 서류를 손에 쥔 채 멍하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다. 이 싸움에서 자신이 이미 졌다는 것을. 사무실 분위기가 이상했다. 처음엔 가벼운 소문이었다. 그러나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야, 들었어. 이 대리 요즘 무슨 일 있는 것 같던데. 응, 무슨 일? 아니, 얼마 전에 법무팀에서 서류가 왔대. 이혼 소송, 그것도 불륜 때문이라던데. 설마 아니, 그럼 그 상대가. 아, 너도 눈치챘구나. 한서연이잖아. 지윤이 태준에게 이혼 소송과 함께 상간녀 소송을 진행한 지 며칠 만에 회사 내에서 모든 것이 퍼졌다. 누군가 일부러 흘렸는지 아니면 자연스럽게 새어나간 것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이 사실을 가장 늦게 알게 된 사람은 정작 태준 자신이었다. 그날 오후 태준은 회의를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다. 동료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자신의 자리로 가는 길, 사람들이 자신을 바라보는 미묘한 시선이 느껴졌다. 조용한 수군거림, 피하는 눈빛, 대놓고 힐끔거리는 시선. 태주는 찝찝한 기분을 느끼며 자리로 앉았다. 그러자 바로 맞은편 자리의 동료가 그를 보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다. 이 대리 요즘 좀 힘들겠다. 태주는 찌푸린 얼굴로 물었다. 뭐가? 그냥 회사의 소문이 좀. 그 순간 태준의 핸드폰이 울렸다. 메신저를 확인해 보니 동료가 보낸 메시지였다. 이 대리님, 이거 아세요? 그 아래 익명 게시판 캡처 화면이 있었다. 익명 우리 회사에도 불륜 커플 있다면서요? 남자 유부남인데 팀 내 계약직이랑 눈 맞았대. 와, 대단하다 진짜. 익명아, 나도 들었음. 근데 남자 바보 아님. 부인이 바람 증거 모아서 소송 때려버렸대. 크크크크. 익명 그러게. 근데 유부남이 더 손해봄. 회사에서도 문제될 것 같은데. 익명 뭐 계약직 연장도 물 건너갔다던데. 태주는 순간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았다. 자신의 이름은 적혀 있지 않았지만 누구나 알 수 있는 내용이었다. 급히 고개를 돌리자 몇몇 동료들이 그를 슬쩍 바라보다가 시선을 피했다. 회의실에서 나오던 팀장이 순간 멈칫하더니 한숨을 쉬고 사무실을 지나갔다. 이제야 태주는 깨달았다. 이제 이건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일이 되었다는 것을. 그날 저녁 팀장에게 호출당했다. 이 대리 잠깐 회의실에서 보자. 들어가자마자 문이 닫혔다. 팀장은 책상에 놓인 파일을 가볍게 손으로 두드렸다. 그리고 지친 얼굴로 태준을 바라봤다. 이 대리 다 알지? 지금 회사에서 무슨 소문 돌고 있는지. 태준은 고개를 끄덕일 수도 없었다. 아무 말 없이 입술을 깨물었다. 팀장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할게. 지금 인사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논의 중이다. 팀장님, 그게 변명하지 마. 이미 법무팀에서도 관련 서류 확인했다더라. 내 부인이 회사 측에도 연락을 넣었다던데. 그 말에 태주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지훈이 회사에도 연락을 넣었다고? 일단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빠져. 네. 윗선에서도 이 사건을 좋게 보지 않고 있어. 직원들의 사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회사 이미지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사안이야. 그럼 저보고 당분간 중요한 일에서 손 떼라는 뜻이야. 그리고 아마도 인사이동이 있을 거다. 태주는 숨이 턱 막혔다. 인사이동이라뇨? 우리 팀에서 내가 계속 일하기 힘들다는 뜻이다. 팀장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태주는 손을 꽉 쥐었다. 그럼 저는 어디로 가라는 겁니까? 팀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가볍게 밀어주었다. 그 서류에는 내부 인사이동 검토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한편 한서연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사무실에서 그녀를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졌다. 아무도 그녀에게 먼저 말을 걸지 않았고 점심시간에도 혼자 밥을 먹는 날이 많아졌다. 무엇보다도 계약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관리팀에서 더 이상 그녀와 연락하지 않는다는 것이 결정적인 신호였다. 불안함을 느낀 서연은 부랴부랴 담당자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안녕하세요. 혹시 제 계약 연장 관련해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돌아온 답변은 차가웠다. 한서연 씨, 이번 계약 연장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녀는 순간 핸드폰을 손에서 놓칠 뻔했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 팀에서는 저를 계속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요. 그건 팀 내부 사정이고 저희는 회사 전체의 방향을 보고 결정합니다. 혹시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요? 상대방은 한참을 대답하지 않았다. 그리고 마침내 조심스럽게 메시지가 왔다. 서연 씨, 솔직히 말하면 회사 내에서 돌고 있는 소문이 좋지 않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약을 연장하기에 그 순간 서연의 눈앞이 캄캄해졌다. 이 모든 것이 지윤 때문이었다. 퇴근 후 태준과 서연은 다급하게 만나기로 했다. 카페에서 마주 앉은 두 사람. 그러나 예전처럼 웃으며 손을 맞잡던 분위기는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서연은 초조한 얼굴로 말했다. 오빠, 나 잘렸어. 태주는 그 말에 눈을 질끈 감았다. 나도 팀에서 잘려. 서연은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다. 이거 다 내 아내 때문이야. 어떻게 회사까지 엮어서 이렇게 만들어.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는 이제야 지훈이 정말 무서운 사람이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다. 단순히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그의 모든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 계획을 세운 것이었다. 그제야 태주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거 돌이킬 수 없는 건가? 그러나 서연은 이미 이 싸움에서 더는 기대할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다. 태준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빛엔 불안과 원망만이 가득했다. 비 오는 날이었다. 지윤이 카페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을 때 한 사람이 다급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젖은 셔츠, 헝클어진 머리, 피곤한 얼굴. 태준이었다. 그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다가 지윤을 발견하고 숨을 몰아쉬며 그녀의 앞에 앉았다. 지윤은 차분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태준은 손을 꽉 쥔 채 힘겹게 입을 열었다. 지윤아. 지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 정말 잘못했어. 그녀는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표정을 짓지 않았다. 태준은 힘들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더니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었다. 카페 안이 순간 조용해졌다. 지윤은 아무 말 없이 그를 내려다보았다.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태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사람들은 그를 힐끗거리며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그에게 남은 건 이 자존심을 버리는 것뿐이었으니까. 나 이제 아무것도 없어. 회사에서도 잘렸어. 친구들도 다 나를 피하고 심지어 그는 말을 멈추었다. 입술을 깨물고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덧붙였다. 서연이도 날 떠났어. 지윤의 손끝이 멈칫했다. 그러나 그것뿐이었다. 그녀는 여전히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다. 그래서 태주는 눈을 들어 지윤을 바라봤다. 그래서 내가 널 용서해야 해.
태주는 입을 열었다가 닫았다. 그녀의 차가운 시선에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태준아, 넌 지금 너한테 남은 게 없으니까 날 찾아왔겠지. 아, 아니야. 그게 아니야. 난 그냥, 아니야, 맞아. 지유는 조용히 말했다. 내가 정말 나한테 미안했으면 바람을 피우기 전에 미안했어야 했어. 태주는 숨을 몰아쉬었다. 내가 널 배신한 건 맞아. 하지만 그땐 정말 그럴 생각이 없었어. 그 여자랑 그냥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야. 지유는 피식 웃었다. 어쩌다 보니까. 그래, 어쩌다 보니까 넌 회사에서 잘렸고, 어쩌다 보니까 내가 사랑했던 여자는 널 떠났고,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나한테 무릎 꿇게 됐네. 태주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신 후 천천히 입을 열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내가 되돌릴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태주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나 다시 시작하면 안 돼. 누구랑, 나랑. 지유는 코웃음을 쳤다. 웃기지 마. 너랑 다시 시작하면 내가 뭘 얻는데. 우리 그래도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잖아. 그렇지. 그리고 넌 그 몇 년 동안 나를 철저하게 배신했어. 태주는 두 손을 떨었다. 나 다시 노력할게. 정말 제대로 살아볼게. 지유는 조용히 일어났다. 그녀는 가방을 챙기며 마지막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태준아. 그의 눈이 흔들렸다. 넌 이미 끝났어. 그 말과 함께 지유는 카페를 떠났다. 뒤에서 태준이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그녀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며칠 후 지유는 한서연이 다른 회사에서 일자리를 구하려다 실패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녀가 지원한 회사들마다 우리 회사에서는 채용이 어렵겠습니다라는 대답만 돌아왔다고 했다. 태주는 더 비참했다. 회사에서 징계를 받은 후 그는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퇴사했다. 그러나 다른 회사로 이직하려 했을 때 예상치 못한 벽에 부딪혔다. 어디를 가든 그의 평판이 따라다녔다. 결국 태주는 제대로 된 일자리를 찾지 못했다. 살던 집에서 쫓겨나듯 나왔고 남은 건 몇 푼 안 되는 퇴직금과 카드 빚뿐이었다. 한때 성공한 직장인이었던 그는 이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지유는 그런 그의 소식을 들으며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다. 그러나 그녀는 더 이상 미련을 갖지 않았다.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로 했으니까. 법정은 조용했다. 지유는 정면을 응시한 채 앉아 있었다. 반대편에는 태준과 그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다. 한때는 가장 가까웠던 사람이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남보다도 못한 사이가 되었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렸다. 원고 강지윤과 피고 이태준, 이혼 청구건에 대한 판결을 선고합니다. 지유는 손을 가볍게 모았다. 심장은 차분했다.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이혼을 성립함과 동시에 피고의 외도에 대한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위자료 지급을 명령합니다. 태준이 고개를 떨궜다. 하지만 판사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또한 결혼 기간 동안 형성된 재산 분할에 대해서는 원고 측이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피고가 재산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잠깐의 정적, 재산 분할 없이 이혼을 선고합니다. 그 순간 태준의 손이 움켜쥐어졌다. 지유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가 원했던 결과였다. 아니, 그녀가 철저하게 계획한 결과였다. 재판이 끝난 후 지유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변호사 소희와 함께 법정을 나서면서도 한 번도 태준을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태준은 그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다. 이렇게 끝나는 거야? 자신의 모든 것이 사라져가는 순간이었다. 며칠 후 태준은 집을 정리했다. 아니, 떠밀려 나왔다. 그가 살던 집은 법적으로 지윤의 것이었다.
애초에 결혼 전에 지윤의 친정이 마련해 준 것이었고 태준이 거기에 단 1원도 기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재판에서 명백히 밝혀졌다. 이제 그는 단순히 빈손이 아니라 빚더미 위에 앉게 되었다. 위자료, 변호사 비용, 그동안의 생활비. 그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그는 지윤에게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고객이 전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이미 그를 차단해버렸다. 태주는 힘없이 웃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그가 한 선택의 결과였다.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집을 한 번 돌아봤다. 한때 자신이 가족이라 생각했던 공간. 이제 그는 그 문을 다시 열 수 없었다. 짐을 들고 집을 나서는 순간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그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한없이 흩날리는 눈을 바라보았다. 그제야 실감이 났다. 이제 그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는 것을. 한편 한서연도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었다. 그녀는 회사에서 잘렸고 다른 곳으로 이직도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태준과 엮였다는 사실이 업계에 알려진 후 어느 곳에서도 그녀를 받아주지 않았다. 그녀는 태준에게 연락했다. 오빠, 우리 어떻게? 하지만 태준은 더 이상 그녀를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다. 그는 짧게 대답했다. 몰라. 너도 내 인생 알아서 해. 그 순간 서연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녀는 핸드폰을 손에 꽉 쥐었다가 이내 천천히 내려놓았다. 그리고 조용히 혼잣말을 했다. 진짜로 망했구나. 그녀는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이제 그녀도 더 이상 태준을 붙잡아서는 안 된다는 걸. 반면 지우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이혼 절차가 끝난 날, 그녀는 조용히 창가에 서서 세상을 바라봤다. 이제 더 이상 속고 살지 않아도 된다. 누군가를 의심하며 살 필요도 없고 불안해하며 잠들지도 않는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들이마셨다. 끝났어. 아니, 어쩌면 이제야 진짜 시작일지도 모른다. 이제는 그녀만의 시간이 온 것이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다. 이혼 절차가 끝난 지 한 달. 지우는 새벽 공기를 마시며 창문을 열었다. 차가운 공기가 피부를 스치고 지나갔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은 나쁘지 않았다. 아니, 오히려 상쾌했다. 한때는 이 집이 감옥 같았다. 숨이 막히고 불안과 외로움이 가득했던 공간. 그러나 지금은 달랐다. 이제 이곳은 온전히 그녀만의 공간이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귀가를 기다리지 않아도 되었고, 누군가의 핑계를 들어야 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다. 이제야 진짜 내 집이 됐네. 퇴근 후 지우는 오랜만에 친구 윤소희를 만났다. 카페에 앉아있던 소희가 그녀를 보자마자 활짝 웃었다. 야, 너 얼굴 좋아졌다. 지우는 피식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그래 보여? 완전. 이혼하고 나서 더 예뻐진 사람은 너가 처음일걸. 하긴 이제 스트레스 받을 일도 없으니까. 소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그래, 이제 넌 뭐 할 거야? 뭘 할까? 지금까지는 이혼 소송 준비하느라 바빴잖아. 이제부터는 내 인생을 다시 살아야지. 좋은 생각이네. 소희는 그녀를 보며 장난스럽게 웃었다. 혹시 다시 연애할 생각은 없어? 지우는 커피를 마시다 말고 피식 웃음을 터뜨렸다. 글쎄, 아직은 아닌 것 같아. 왜? 아직 전 남편 생각나? 아니, 그런 건 전혀 없어. 그냥. 지우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이제는 나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걸 알게 됐거든. 소희는 그녀의 대답을 듣고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이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행복하면 됐지. 누구랑 있든 혼자 있든. 지우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거리는 활기찼고 사람들은 저마다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녀도 이제 그들처럼
진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갈 준비가 되었다. 퇴근길, 지우는 혼자 길을 걸었다. 어두운 거리에 가로등 불빛이 은은하게 비쳤고 그녀는 천천히 걸음을 내디뎠다. 이제 더 이상 집에 돌아가서 누군가의 눈치를 볼 필요가 없었다. 누구를 위해 희생하지 않아도 됐고 누군가의 배신을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이제 그녀의 인생은 오직 그녀만을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무엇보다도 그녀를 행복하게 만들었다. 지우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 내 인생은 오직 나를 위해.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앞으로 걸어갔다. 그 길의 끝에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다. 삶에는 수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습니다. 어떤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때로는 사랑이라 믿었던 관계가 상처가 되기도 하고 믿음이라 여겼던 것이 무너져 내릴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것인가 하는 것이겠죠. 저는 가장 힘들었던 순간에 제 인생을 되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저를 더 단단하고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누구도 나의 행복을 대신 지켜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지키지 않으면 누구도 대신 나를 보호해주지 않죠. 저는 그 사실을 배웠고 지금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제가 감히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의 인생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이 이야기를 듣고 조금이라도 용기와 위로를 얻으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제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그리고 여러분께 조금이라도 의미 있는 이야기였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